어떤 사람은 처음 본 여자랑도 금방 친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10번을 봐도 여전히 서먹한 관계로 남아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친해지는 것도 알고 보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광고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관심이 가지 않던 브랜드도 반복적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호감이 생기잖아요. 관계도 이와 같아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한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대신 광고처럼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와 친해지는 과정을 광고의 원리로 풀어서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광고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고 어색함이 친숙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특히 말주변이 없거나 여자와 친해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딱 맞는 방식이죠.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광고라는 건 무엇보다 사람들 시야에서 자주 노출되면서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 보는 브랜드는 낯설고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무의식적으로 친숙해지고 호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 똑같은 샴푸 광고를 계속 보면 나중에 샴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그 광고의 샴푸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은 같은 걸 여러 번 볼수록 경계심을 풀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무의식은 반복 노출을 통해 친숙함과 호감을 형성하죠. 단순 노출 효과는 특히 낯설거나 어색한 상황일수록 더 잘 먹히는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효과는 여성과 친해지고 싶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그녀가 주로 가는 카페나 헬스장, 회사 탕비실 같은 곳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머무는 식으로 티나지 않게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카페라면 비슷한 시간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거고, 헬스장이라면 같은 요일 시간대에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게끔 하는 시기죠. 회사라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칠 수 있도록 동선을 맞춰보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거지 일부러 티나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괜히 이 사람이 혹시 나 따라다니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평소 본인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행동해보세요. 사실 이 과정은 우리 본능과도 꽤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요. 옛날 원시 시대에는 낯선 사람이 자원을 뺏거나 몸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침입자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반면에 같은 공간에서 여러 번 마주치는 사람은 점점 같은 편으로 보이면서 경계심이 풀렸죠.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본능은 아직 강력하게 적용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익숙해지면 신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녀도 여러분을 매번 보이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서서히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 이 첫 번째 단계가 관계의 기반을 다져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녀가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자주 보이네 하고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FC 알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짧고 간단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딱 인식되잖아요. 길고 복잡한 내용이면 귀찮아서 바로 무시해버리기 쉬운데 필요한 순간에 짧고 깔끔한 알람이 뜨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돼요. 그녀와 처음 대화를 트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그녀가 여러분의 존재에 익숙해졌다면 가벼운 질문부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대화는 그녀와의 관계를 시작하기에 제일 부담 없는 방법이에요. 포인트는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개인적이거나 심각한 주제를 처음부터 꺼내면 안 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라면 이 서류 어디로 드리면 되나요?나 혹시 미팅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식으로 업무 관련 질문을 하시면 돼요. 말주변이 없다고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런 단순한 질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장소랑 상황에 맞춰서 의도 없이 보이는 가벼운 질문으로 출발하는 거죠. 카페라면 혹시 여기 디카페인도 팔아요? 정도? 헬스장이라면 이 기구 혹시 사용 중이신가요? 같은 질문이 딱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별 생각 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면 상대방도 왜 말을 거는 거지? 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수월해져요. 짧은 대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바로 인지적 용이성 때문인데요. 인지적 용이성이란 상대방이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받을 때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고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심리적 효과를 말해요. FC 알림처럼 단순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으면 굳이 힘들이지 않고 바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짧고 명확한 질문이면 상대방이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서 대화가 쉽게 느껴지게 돼요. 이런 게 그녀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다음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죠. 이러다 보면 그녀가 여러분을 점점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FCR님도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면서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짧은 대화가 반복되면 그녀도 슬슬 불편하지 않은 관계라고 느끼고 다음번에 좀 더 깊은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짧은 대화는 그녀에게 이 사람은 부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단계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대화나 다른 접근을 시도해봐도 좋은 시점이 된 거죠. 충분히 가벼운 질문으로 물꼬를 텄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신 거예요. 혹시 샘플 마케팅이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트나 가게에서 시식 코너를 열어 잠깐 맛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신뢰를 얻고 결국 더 큰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시면 친해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고 짧은 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면 자연스러운 작은 배품을 통해 호감을 더 쌓아야 할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무실이라면 과자를 먹다가 이거 방금 뜯었는데 좀 드실래요? 정도로 건네보시고, 카페에서는 이거 주문했는데 양이 많네요. 괜찮으시면 좀 나눠드릴까요? 라고 살짝 제안하는 거죠. 헬스장에서는 음료수 하나 더 있는데 필요하세요? 처럼 자연스럽게 던지는 짧은 질문이 좋아요. 꼭 기억하실 건 내가 잘 보여야지 하는 티가 너무 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그냥 우연히 나눠주는 듯한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말을 최대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드세요 처럼 간단한 말을 건네면 충분해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려 하거나 뭔가 돌려받는 걸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도리어 그녀가 왜 자꾸 나한테 뭘 주려는 거지? 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작은 호의는 그야말로 작은 게 포인트예요. 같이 있는 김에 조금 나누는 거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면 돼요. 이런 작은 베품은 그녀에게 괜찮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요. 사람은 사소한 호의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선 이걸 상호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은 호의는 되갚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작은 배려라도 받게 되면 나도 언젠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관계를 조금씩 가깝게 만들어줘요. 사실 이건 인간이 협력하며 살아온 본능적 구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옛날 원시 시대에선 사냥해온 고기나 물 같은 자원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단 부족원들과 나눠 먹으면서 신뢰를 쌓았거든요. 내가 이만큼 나눠줄 테니 너도 나중에 날 도와줘 라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오가면서 집단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작은 호의를 주거나 받으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고 샘플을 살짝 맛보게 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열듯 여러분의 사소한 배품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이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요. 이렇게 쌓인 신뢰는 결국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단순히 정보를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마음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끝까지 흡인력을 유지하는 거 아시죠? 친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단순한 상호작용 단계를 지났다면 이제는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할 때죠. 이번 단계에서 기억하시면 좋은 건 처음엔 가벼운 주제에서 출발하되 점차 대화를 확장해 나가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개방형 질문이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예, 아니오로 끝나는 질문 대신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고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출근길에 마주쳤을 때 아침 드셨어요? 라는 질문 대신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저는 김밥 한 줄로 대충 때웠어요 처럼 본인 이야기를 곁들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저는 빵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기 쉬워지고, 이어서 주로 어떤 빵 좋아하세요? 처럼 대화를 이어가기 좋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대화의 중심은 항상 상대방에게 두는 거예요. 그녀가 무엇인가를 공유하면 그럼 이런 건 좋아하세요? 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하며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야 해요. 다만 공감이란 것은 좋은 대화 방식이지만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공감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솔직한 반응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가 저는 크로와상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오 저도 좋아해요 라고 억지로 공감하기보다는 저는 크로와상은 잘 안 먹는데 다들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어요? 라고 솔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라고 한다면 배 안 고프세요? 저는 아침 안 먹으면 힘들더라고요 처럼 살짝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 되죠. 이런 식의 대화 흐름은 상대방이 이야기의 중심은 나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흥미와 친밀감을 높여줘요. 물론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질문은 피하셔야 해요. 왜 안 드셨어요? 같은 질문은 조사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아침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처럼 충고로 들릴 수 있는 말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대신 그럼 점심은 어떤 거 드실 예정이세요? 처럼 화제를 살짝 돌리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죠. 광고가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툭툭 건드려서 브랜드와 연결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작용하는 심리 효과가 자기 표현의 강화와 인지적 관여인데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대화 상대에게 신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거 주로 드세요? 처럼 개방형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최근의 식습관이나 취향을 떠올리며 대화에 몰입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요즘 날씨에 국물 괜찮죠? 혹시 자주 가는 식당 있으세요? 처럼 좀 더 파고들며 편안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관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거예요. 광고도 그냥 정보만 전달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해 기억에 남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대화 속에서 그녀를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좀 더 편안한 관계로 발전될 거예요. 결국 그녀와 친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처럼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게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하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도를 억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녀에게 내가 널 좋아한다는 신호를 과하게 보내는 대신 일상의 일부처럼 다가가야 해요. 같은 공간에 머물며 얼굴을 익히고 짧은 대화로 부담 없이 소통을 시작하세요. 작은 배려로 신뢰를 쌓고 그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긴 채 그냥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그녀와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과의 친해짐을 넘어서 그녀와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엔 친밀감을 넘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